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주요 후보군들이 잇따라 통합 대세론에 가세하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속도 조절론도 나오는 양상인데요. 먼저 김종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제기됐던 광주 전남 행정통합이 새해 벽두부터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김용록 전남지사가 지난 5일 전남도청에 광주 전남 행정통합 사무실을 마련하고 광역정부 출범을 오는 7월로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광주 전남 통합광역지방정부 출범을 향한 본격적인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목표는 오는 7월입니다. 광주 전남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 인구 320만 명의 초광역도시가 탄생합니다. 투자 유치와 정부 지원 확대는 물론 공동의료와 교육 인프라 확충이 목표입니다. 청년 유출과 급속한 노령화 속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정통합을 놓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후보군의 셈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직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를 중심으로 통합 속도전이 전개되는 사이 민영배 의원은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습니다. 민 의원은 행정통합이 정치권 주도의 하향식이 아닌 시도민 주도의 상향식일 때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철현 의원도 주민 동의를 거쳐 통합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정부의 강한 통합 의지에 따라 통합에는 신속하게 나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합 이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행정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수기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직전에 급물살을 타는 이유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통합이 선거 국면에서 미래 비전으로 부각될 경우 긍정적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될 경우 졸속 통합, 선거용 이벤트라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5국 3특 그리고 또 광역화는 아무리 좋지만은 주민들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절차를 거쳐야 된다. 통합의 추진의 이 방법 그리고 절차 시기에 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난 2020년에도 이용섭 전 광주시장과 김용록 전남지사는 광주 전남 통합 합의문을 냈지만 지방선거 결과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이 붙은 광주 전남 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더불어 충분한 주민 동의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관규 순천시장이 행정통합의 첫 프로젝트로 순천 해룡산단과 광양 세풍산단에 아리백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제안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5일과 오늘 두 차례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난 자리에서 전남 동부권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정주 여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는 반도체 생태계를 남북권으로 확장하는 정부의 의지에 맞춰 아리백 반도체 국가산단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유치해 전남 동부권 산업을 재편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노 시장은 특히 오는 9일 광주 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해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의제가 국가 전략 과제로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9일날 이제 대통령실에서 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광주 전남 통합을 할 때 오히려 경제동맹이 1번이니까 저는 이거를 반도체 문제를 클러스터로 좀 묶어주는 선물 하나 받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을 광주 전남 대도약의 원년으로 기록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광주 전남이 행정통합을 통해 서울에 준하는 위상과 조직 특례를 확보하고 교부세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내일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하려던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도의회의 이런 결정은 오는 9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과 전라남도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공식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이 더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도의회는 이르면 다음 주 초 시도 행정통합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특별법 시행 이후 여순 사건은 역사 왜곡과 편향 인사 등 숱한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우여곡절 속에서도 지난해 새롭게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구성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제2기 여순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에 합류한 최간호 순천대 11구 연구소장. 지난해 11월 새 기획단이 출범한 뒤 2차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기획단은 여순사건 특별법의 핵심이자 진실 규명 활동의 최종 결과물인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하지만 2023년 구성된 1기 기획단은 여순사건을 반란으로 규정하고 김계리 변호사 등 보수 편향 인사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 소장이 2기 단원으로서 책임감을 더 무겁게 느끼는 이유입니다. 엄중함을 가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할까요? 다양하게 11구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좀 구성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법무부가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모든 상소를 포기하기로 하면서 역사적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완전한 명예회복까지는 여러 장애물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희생자 신고 처리율은 아직도 5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는 특별법 시행령에도 법령이 정한 기한을 넘기며 행정 지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조사 인력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실무 직원은 3명뿐, 15명이던 제주 4.3 사건의 조사 인력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전문위원은 아예 전무합니다. 제주 4.3이 원인이 돼서 여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4.3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그다음에 역사적 평가가 제대로 좀 정립이 돼 있는 반면에 여순에 대해서는 아직도 평가가 희생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고도 국가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없애는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역사 왜곡 논란과 더딘 행정, 법적 한계 속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기다리는 고령의 유족들의 시간은 오늘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 금융지원 논의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석유화학 기업들이 정부에 사업 재편안을 제출하면서 여수 산단 업체들에 대한 금융지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지원 방안을 논의할 채권단 자율협의회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석유화학업계는 NCC 설비 추가 감축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금융지원 논의도 늦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충남 대산에 있는 HD 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경우 회사채 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 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채권단 실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대학 통합과 관련해 온라인 학생 설명회 개최 등 의견 수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립순천대는 어제 총학생회와 대학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설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대학 통합 절차와 국립의대 신설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습니다. 대학 측은 내일 한 차례 더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아직 재투표 여부 등은 확정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립순천대는 지난해 말 대학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목포대와 통합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투표에 참여한 학생 60%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전남 동부 지역 자치단체별로 주요 현안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광양의 현안을 살펴볼 텐데요. 광양은 지난해 철강 경기의 악화 속에서 K스틸법 제정 등 지역 산업 지원을 위한 근거까지 이끌어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현안 과제들을 안고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 경기의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지난해 포스코의 매출은 지난 2022년 대비 13%가 급감했습니다.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지역의 절박한 목소리, 국회는 지난해 K스틸법의 제정으로 화답했습니다. 지역은 새해 연기한 적지 않은 후속 현안들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역 산업계 요구가 반영된 K스틸법 시행령 마련이 우선 필요합니다. 지역에서는 K스틸법의 시행령안에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대책과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국비 지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의 지정 역시 지역 기업 생존을 위한 절박한 요구입니다. 이 밖에도 광양만권 2차 전지 국가 첨단 전략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광양항의 북구 항로 거점 항만 육성 사업들도 올해 시급한 현안입니다. 관양항을 북구항로 진출 거점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북구항로 거점 항만 육성 연구 영역이랄지, 그다음에 관양항 전면 항로 중심 증설 등이 저희가 올해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수건 사업임에도 올해 성과로 연결되기 어려운 현안들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전남 공약에까지 포함된 광양세무서의 설치,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정차 등 해묵은 현안들은 올해에도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역 시민사회는 올 한 해 시행정과 의회가 지방선거라는 이슈에 매몰돼 선심성 시책 사업들에 집중하기보다는 지역민들이 고르게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 추진들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 지급 사항에 가장 큰 비용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긴 하나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 비용들, 대규모 비용들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사업보다는 시민들 다수가 다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다. 올해는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해이니만큼 광양시와 의회에 더해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의 잠재 후보들까지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어떤 해법들을 제시할지 지역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새벽 12시 반쯤 광양항 해양공원 인근 해상에서 승용차 한 대가 추락했습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육지와 해상의 구조자원을 동원해 신고 접수 후 30여 분 만에 40대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이들은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웃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흉기로 이웃을 위협한 남성을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보안 수사를 거쳐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수차례 이웃집 문을 두드리거나 집에 침입하려 했고 이웃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남성의 범행 수법이 점점 공격적으로 발달하는 점과 재범의 위험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여수시 웅천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전기차 택시에 불이 났습니다. 여수소방서는 열폭주 직전 하부 관창과 이동식 소화 수조를 이용해 불을 껐으며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차량을 인근 소방서로 인계해 냉각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시 왕조 1동 롯데캐슬 아파트 주민 1동 358만 7,290원, 순천시 도사동 34, 35통 5천 골드클래스 아파트 주민 1동 195만 9,330원, 여수 관기초등학교 학생 1동 192만 5,350원, 순천시 왕조 2동 보영 8차 상가 주민 1동 131만 8천원, 순천시 남재동 23통 주민 1동 35만 원, 도사동 39통 5천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36만 7,680원, 삼산동 3통 원룸 주민 1동 81만 3천 원, 23통 주민 1동 30만 원, 36통 주민 1동 30만 원, 순천시 왕조 1동 조례 영무 예다음 아파트 주민 1동 90만 7,010원, 입주자 대표회의 1동 31만 원, 관리사무소 직원 1동 22만 500원,
순천시 왕조 1동 주공 7차 아파트 701, 702동 주민 1동 20만 원. 순천 인안초등학교 도전활동 완주기념 기부 70만 4,260원. 순천시 월등면 서당마을 주민 1동 10만 원, 농곡마을 주민 1동 30만 원, 망용마을 주민 1동 18만 원, 저전동 저전경로당 회원 1동 10만 원, 여수시 화정면 하화마을 부녀회 1동 21만 6천 원, 순천시 해룡면 대범마을 주민 1동 13만 5천 원, 성산마을 주민 1동 25만 원, 와온마을 청년회 및 주민 1동 50만 원, 신원 아르시스 아파트 주민 1동 40만 원, 고흥군 도화면 하동마을 주민 1동 30만 원, 고흥군 점안면 옥천마을 주민 1동 10만 7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전남 동부권의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6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5도 사이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5m,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여수와 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 건조특보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발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로컬라이저 관련 자료 중에 공개된 자료가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로컬라이저 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한 자료는 한 건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자료는 유가족협의회가 지난해 10월 청구한 활주로 말단 항공기 비상 제동 시스템 설치 예산 문서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 도면이나 시공 내역, 안정성 점검 결과 등 핵심 자료는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습니다. 김 의원은 항공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의 정보 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닌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양 쓰레기 수거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해양 환경 정화선 건조에 나섭니다. 전남도는 오는 2028년까지 국도비 75억 원을 투입해 인양틀과 크레인 등을 갖춘 150톤급 전용 환경 정화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올해 설계비로 국비 4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긴 해안선과 다수의 섬을 보유하고 있는 전남은 해양 쓰레기 발생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현재 운영 중인 정화선은 설령이 28년에 달해 해양 쓰레기 수거와 정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